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8월 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사상 최악의 이 노인 폄하 발언을 했던 이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 자, 그 본인의 이 최대의 설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화살을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도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연봉 3억을 받은 인물이 갑자기 그 자리에 있어서 수치스러웠다, 이런 엉터리 이 말을 쏟아냈는데, 자, 이것은 의도된 말입니다. 본인이 이 수세에 몰리니까 자기를 임명해준 이재명을 쫓아서 이재명 스타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개딸 극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그 호소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정치인,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정치인보다도 더한 이런 잔기술을 부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연봉 3억, 임기 3년 다 챙겨놓고 김은경, 윤 밑에서 임기 맞춰 치욕이다. 동아일보는 야당, 대한노인회 두 번 찾아 죄송하다. 당내에서는 혁신위원회 해체를 부글. 민주당 혁신위원장 연일 서랍.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노인 비합 논란을 일으킨 김은경이 이번에는 윤석열 치하가 수치스럽다. 윤석열 치하가 수치스럽다. 이런 발언으로 또 다른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인천시당 간담회에서 남대없이 윤석열 대통령 비난을 쏟아냈는데, 김은경은 자신이 혁신위원장,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교수 생활을 하다가, 물론 그 전에 민주당에서 뭐 당직을 하나 맡았었지만 교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뭐 혁신위원장을 맡으니까 좀 머쓱하죠. 폴리패스죠. 폴리패스. 정치에만 관심을 두는 교수. 자,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분노가 치밀었기 때문에. 왜?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대통령 호칭도 쓰지 않고 윤석열 이렇게 불렀습니다. 문재인 한국 외대 교수 출신인데 김은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감원 사상 여성 최초 부원장인데 직책은 소비자보호처장이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거기 부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연봉 3억 원. 제가 보니까는 정확하게는 이 2022년 기준으로 이 소비자보호처장의 연봉이 2억 9,600만 원입니다. 그건 3억이죠. 연봉 3억 원에 제네시스급 관용차, 운전기사까지 제공되는 이 자리에서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올해 3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2021년 5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장이 두 차례나 바뀌는 동안,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금융감독원이 있었죠. 다른 부원장들이 모두 사표를 썼는데 김은경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3월에 당선이 되고 5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이 수치스러운 자리였으면은 그때 자리에서 물러나셔야죠. 끝까지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금감원장이 두 차례 바뀌는 동안 다른 부원장들이 모두 사표를 썼는데 김은경은 자리를 지켰다. 당시 그는 임기를 마치는 것이 주어진 임무이자 소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어진 소명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수치스럽다. 금감원에서는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물러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다는 말이 무성했다. 그리고 뭐 본인이 임기제 운운하는데 소비자 보호처뿐 아니라 다른 부원장 자리도 모두 임기제고 모두 업무 독립성 다 보장돼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 부원장이 4명인데 금감원의 부원장이 4명인데 이 4명이 다 임기제였고 뭐 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만들어 준 것이죠. 이 4명의 부원장은 수석 부원장이 있는데 여기는 기획, 보험을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 중소, 서민 금융 담당 부원장이 있고 자본시장, 회계 담당 부원장이 있고 지금 김은경이 맡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부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부원장 중에서 3명은 바뀔 때마다, 문장이 바뀔 때마다 같이 동반사퇴를 했는데 김은경만 버티고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5월에 현 정부 출범 이후만 봐도 지난 3월까지 11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금감원 부원장으로 재직을 한 인물입니다. 다른 부원장들은 원장이 2차례 바뀌는 동안 모두 사표를 냈는데 그때 함께 사표를 냈으면 다른 부원장들이 사표를 낼 때 김은경도 함께 사표를 냈으면 치욕스러울 일이 없었죠. 자, 연봉을 다 받고 3억 원을 다 받고 임기 3년을 다 채운 뒤에 치욕스러웠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염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을 향해 이름만 부르는 행위 역시 고위공직자였던 사람의 처신이 아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김은경은 노인 비하 논란이 확산했을 때 지난 1일에 민주당 전체 위원실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현 정부, 윤석열 정부를 무도한 정권,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독단과 아집에 빠져 있다.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자,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적에게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 이재명을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노인 비하로 정치적 코너에 몰리니까 김은경이 야권의 반윤 정서를 자극해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나를 지켜달라 이런 SOS를 보낸 측면도 있다. 나를 좀 지켜달라. 내 윤석열로 막 공격을 하지 않느냐. 나를 좀 지켜달라. 정치적 처신이죠. 상당한 정치적 처신이죠. 자, 그런데 이 김은경은 자기가 정치를 잘 몰라서 이런 말실수를 했다고 또 얼버무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뭐라고 했냐면은 강원도 춘천에서 어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혁신위원장이라고 뭐 현장에 목소리를 듣는다고 전국 투어를 하는데 거기 이제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개딸들이죠. 개딸들을 향해서 이것은 사실상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겁니다. 혁신 대상 1호가 이재명인데 자 어쨌든 강원 춘천에서 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하다. 저도 곧 60이다.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 자, 정치권의 생리를 잘 몰랐다. 본인의 말을 지금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치 언어를 잘 몰랐다. 정치권의 생리를 잘 몰랐다. 내가 교수라서, 철없는 교수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 언어를 몰랐을까? 김은경은 2015년에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끌던 그때 대통합민주신당인가요? 어쨌든 민주당 계열의 당무감사위원회를 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으로 발탁돼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죠. 벌써 2015년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직에 그 다음에 전념하지 않고 뭐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연봉 3억 원짜리 이 자리에 오른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끝까지 버티고 앉아서 마음껏 누리다가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기사 딸린 다 받다가 지금 갑자기 자기가 위기에 몰리니까 치욕스러웠다. 그 자리가. 이런 말을 하는 인물이 지금 민주당 혁신하겠다고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2억 9,600만 원 2022년 기준으로 김은경이 받았는데 이 금액은 대통령 자기가 치욕스러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연봉보다 많습니다. 대통령 연봉이 올해 기준으로 2억 4,871만 원. 자, 그러면은 김은경이 작년에 받았던 돈이 오히려 대통령보다 5천만 원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 있어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매달려 있었으면서 그것을 치욕스럽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많냐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공공기관장들, 또 공기업 상임감사들, 급여가 인플레이션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서 자기가 자기 월급을 계속 올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공공기관장이 우리나라에 340명 정도 되는데, 340명 중에서 29명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연봉이 더 많다. 이런 집계가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연봉이 많은 공공기관장이 29명. 이 공공기관장의 대부분은 이 어떤 부처 밑에 속해 있죠. 그것은 행정부처 밑에 속해 있는데 340명 공공기관장 중에서 장관보다 연봉이 많은 곳이 많은 사람이 무려 300명. 340 중에서 300명은 장관보다도 많다. 88%가. 자, 공공기관장뿐이 아닙니다. 김은경도 기관장 아니었죠. 상임감사, 공공기관장 상임감사도 7명이 대통령보다 연봉이 많다. 그리고 가령 김은경처럼 부단체장은 집계도 안 나왔지만 부단체장 중에서도 김은경처럼 대통령보다 연봉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자리를 마음껏 누리다가 내려와서 욕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거 총선에서 큰일 났다 싶어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이 대한노인회 2번 찾아가서 죄송하다 하고 또 거기에 또 숟가락 얹었던 양이원영도 마지못해 방문해서 사과하고 그러는데 김은경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 비난을 하는 걸로 대처를 하죠. 이재명과 그대로 닮은 꼴입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기사는 뉴데일리 같은 연결된 기사입니다.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의 기사입니다. 이름을 쭉 나열하고 민주당 노인 비하 20년의 역사. 정동영, 유시민, 천정배, 김용민, 최강욱, 표창원, 조국, 문재인, 윤호중, 김은경, 양이원영. 자, 지금까지 20년 동안 민주당 사람들이 어떻게 노인 비하를 해왔는지 그것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정동영,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 유시민,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문재인, 어르신 세대는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없다. 최강욱, 많은 분이 노년층의 명목적 지지를 염려한다. 이런 쭉 했는데, 자, 이것이, 이 근원이 왜 이렇게 좌파진영에서 노인 폄하 발언이 계속 나오는가 하면은, 일단 노인을 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6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선거철만 되면은 노인은 그냥 집에서 쉬어라, 투표하러 나오지 마라, 무슨 60세가 넘으면 내가 썩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전부 다 60대 중반, 70대, 정동영 70대인데 70이 됐는데 지금 내년 총선에 어디 출마하겠다고 또 기웃거리고 있죠. 자, 그런 모습들이 지금 진보 좌파의 민낯입니다. 이 민낯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장 진보 좌파의 상징적인 민낯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가전 사법위기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이재명이 악수를 두고 있죠. 지금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본인이 임명한 김은경까지 저러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칼날이 완전히 턱 밑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이화영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자백을 한 이화영을 해유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고 김성태 다음에 김성태가 검찰과 무슨 플리바 기능을 했다는 식으로 막 김성태를 이재명이 몰아붙였다가 둘 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지금 자백을 번복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8월 8일 날 재판에서 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성태도 자기를 공격하니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이재명을 타박을 했죠. 이재명 쪽에서 다 시켜서 대북 송금한 거다 이렇게 다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검사 수사검사 명단을 공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가서 검찰의 군기를 잡겠다고 검찰 길들이게 하겠다고 검사 탄핵을 시도를 합니다.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이 민주당
검사 좌표 찍기 이어 탄핵 나서나 이재명 영장 청구가 변수. 이 당원들이 이 탄핵에 동참하라 뭐 이런 청원을 올리니까는 당원이 청원을 올리니까는 막 거기에 뭐 댓글을 달아서 찬성을 했고 여기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당은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고 향후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해 이 검사 탄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검사 탄핵은 김용민 민주당의 철험의 강성 그 열성 이재명 지지자죠. 김용민이 이 지금 6월부터 그 유우성 씨 이 보복 기소 의혹 검사 뭐 간첩 사건 라임 접대 의혹 검사 3명 이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지금 추진을 해왔는데 이 헌법상 탄핵 소추안 발의는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100명이죠. 근데 지금까지 한 70명이 동의를 했는데 당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다. 검사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재명도 그 7월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 검사 탄핵을 적절히 검토해서 답변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고 적절히 이것은 하겠다고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주당이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검사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것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검사 탄핵까지 나가면은 그런 반론도 있지만 이재명은 지금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검찰이 지금 이재명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뭐 확산하면서 그 수사검사 4명, 이재명 수사검사 4명 좌표를 찍어서 그 간부 4명을 이 좌표 찍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검사에 대한 이 탄핵까지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도 여기에 동참을 하죠.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그 몰리니까는 송영길도 검사 몇 사람을 반드시 탄핵 소추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달라고 할 명분이 없다.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검사 탄핵 소추다. 이렇게 지금 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탄핵 전국으로 또 한번 몰아가 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이미 일단 이재명이 구속되고 나면은 상황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죠. 자,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러 가지 이 반칙, 특권, 비리 뭐 상당히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아직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만 계속 피어오르는데 자, 오늘 조선일보 사이드 기사입니다. 신고리 569기 공사 재개 땐 문재인 리더십에 문제 생길 수도 김수현 2017년 청와대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의 혐의. 자, 김수현 지금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죠. 그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수현 그때 뭐 탈원전 정책을 주도를 했죠. 김수현이 내부회의에서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신고리 569기 원전 공사 재개 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대안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을 논의한 혐의.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때 이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을 막 폐쇄를 하면서 뭐 공론화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론화 작업에 붙인다. 뭐 형식적으로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신고리 569기를 폐쇄하는 문제를 공론화 작업에 붙였는데 이게 만약에 이 그 공사를 계속 재개하도록 신고리 569기 공사를 재개하도록 그때 중단을 시켰는데 재개를 하도록 공론화위원회가 결정을 해버리면은 탈원전을 추진하던 문재인에게 이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를 해서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자 그런 그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성 원전 1호기는 희생양이었던 거죠. 문재인의 이 탈원전 정책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월성 원전 1호기는 경제성까지 조작을 해서 조기 폐쇄해버렸다. 자, 그것이 지금 청와대 내부 회의록에 남아있고 김수현이 당시 정책실장 김수현이 그런 작업을 주도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이 569기 공사가 재개가 되면은 이 초기에 문재인의 정책,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삐끗하기 때문에 초기에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대안으로 월성원전을 경제성까지 조작해가면서 폐쇄를 시켰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단독 기사는 이겁니다.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라디오 패널 불균형, 민원이 188건이 들어갔는데 라디오 패널이 불균형하다고 좌우가, 정용주가 이건은 방심위가 심의는 제로. 자, 방통위가 최근 5년간 라디오 패널 불균형하다 이런 민원을 188건이나 접수를 받았는데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한 차례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연주입니다. 방심위는 이 TV 및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상의 불법 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기구인데, 이 좌파 언론인으로 볼 수 있는 정연주가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단 한 건도 심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성종 의원이 확보한 자료입니다. 박성종 의원이 이 방심위에 질문을 했는데, 라디오 패널 출연 균형성 위반을 심의한 사례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 이 방심위는 5년 동안 모두 3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박성종 의원은 방심위가 해신한 처분 상세 내역을 살펴본 결과 라디오 여야 패널 불균형과 관련한 안건을 독립적으로 심의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숱하게 제기되어 온 라디오 패널 편향 문제를 방심위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여태까지 각하 처리해왔다. 각하라는 것은 아예 안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접수된 민원이 뭐 형식도 맞지 않고 요건 절차 등이 미비하다 해서 정식 안건으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라디오 패널이 편향되어 있다는 이 민원을 의도적으로 다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이 5개월 동안 방심위에 접수된 라디오 패널 불균형 민원도 전수조사했는데 해당 기간 라디오 여야 패널 불균형을 지적한 민원은 모두 188건이었지만 방심위는 해당 민원을 단 한 건도 독립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 민원이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KBS 주진우 라이브,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뭐 이런 건데 방송사별로는 MBC가 101건, 전체 민원은 53.7%, KBS 83건, 44.1%, MBC, KBS를 합치면은 패널 불균형을 지적한 전체 민원의 97.8%, 거의 다 KBS, MBC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박성종 의원이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출연 패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뉴스 하이킥은 여야 패널 출연 비율이 1대 14. 자, 그래서 이 모든 이 민원이 MBC, KBS에서 너무 패널이 좌측으로 편향돼 있다. 맨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만 하고, 이재명 해명만 해주고, 또 심지어 송영길 방송에 출연시키고, 노웅래까지 방송에 출연시켜서 범죄자들의 이 입장을 변명을 하도록 하는 이 장을 만들어주는 KBS, MBC. 자, 여기에 지금 철퇴가 가해집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사이면, 방통위 박문진, 권태선, 김기중 이사 해임 추진. 박문진은 방송문화진흥원에서 MBC의 대주주죠. 자, 방통위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곧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취임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자아편향된 방송 환경을 바로잡으려는 그 노력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전에 이미 취임하기 전에 이미 그 MBC와 KBS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권태선, 김기중 여러 가지 잘못 운영한 점이 있는데, 이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그리고 김기중 이사 해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이러면은 내일 두 사람 해임을 위한 청문 절차 개시를 통보할 예정이다. 권 이사장 해임 추진 이유는 MBC 경영관리 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 이런 것들인데, KBS도 지금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
이것이 추가로 지금 올라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결과적으로 MBC 사장 해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원, 그리고 KBS 이사회,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KBS 이사회가 이 구도가 지금까지는 이 진보 성향의 이사들이나 많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해임을 하고 그 자리에 보수 성향의 사람들을 앉히면은 이 구도가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MBC, KBS 사장을 해임할 수가 있죠. 사장을 해임을 하면은 연쇄 인사가 일어나면서 뭐 보도본부, 보도국 뭐 이런 곳에 좀 중립적인, 지금까지 이 민노총 소속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해서 이 편파 방송을 하고 가짜 뉴스에 가까운 것들도 막 올리고, 심지어 MBC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엉터리로 녹음된 김건희 여사 그것까지 전부 다 방송에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갖가지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고, KBS도 뭐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놓고 지금 윤석열 정권과 갈등을 하고 일방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것이 이 원상 복구될 수가 있습니다. 조간 딱 풀이었습니다.